혜라님, 장제원 전 국힘의원이 성폭행 혐의로 피소가 지금 됐습니다. 어제 고소인 A씨로부터 장 전 의원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경찰이 확보했다면서 이게 언론에 기사화가 됐는데, 성폭행 사건이 있고 난 직후에 피의자가 그 자리를 떠나자 문자를 장 전 의원이 보냈는데, 그렇게 가버리면 내 마음은 어떡하냐, 마음까지 좀 이해해 주길 바라셨나 봐요. 성폭행한 마음까지. 그리고 전화를 받아달라, 어디 있는지도 말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지금 문자가 공개됐습니다. 장 전 의원은 이 성폭행 피소 이후에 이거 음모론이라고 지금 계속 주장하고 누명을 벗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혜라님 어떻게 보시나요? 누가 음모론이라고 믿겠어 그걸. 문자까지 다 까졌는데 내 마음은 어떻게? 그러면 피해자의 마음은 지가 아나? 피해자 마음 알고 그랬어? 자기 마음밖에 없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높은 데 있는 남자들 더러운 새끼들 많아. 너무 많아. 죽여버리고 싶어. 이런 새끼들 전부 갖다가 광화문에 처단해야 돼. 상대가 응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상대가 응했다. 안 응하면 어떡할 건데.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나는 그 밑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그 사람이 자르면 갈 데가 없어. 그러면 피해자는 할 수 없이 그 위계에 의해서 그 권력에 의해서 그냥 할 수 없이 듣는 거야.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력이 있고 돈 있는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 이해해주지 않는 사람은 가해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아랫사람이 싫은지 좋은지 보면 몰라? 모르는 거지. 왜 몰라? 장제훈 의원 내 마음은 어떻게? 내 마음밖에 없잖아. 내가 널 좋아해 이거야. 내가 널 좋아하는 게 중요해 지금. 그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는지를 봐야 되잖아. 그 여자가. 그건 안중에도 없어. 그게 빼앗는 가해자예요. 네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해서 섹스를 하건 만나건 해야 돼. 근데 상대는 싫은데 상대의 마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너도 좋지? 하면서 은근히 협박하면서 너 잘릴 거야. 돈 안 줄 거야. 이 말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겠지. 내 말 잘 들으면 너 앞으로 출세한다. 너 잘 산다. 너 지금까지 하면서 늘 하는 거잖아. 그 더러운 새끼의 가해자 마음이야. 그러니까 피해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누구한테 얘기할 수가 있어. 이거를. 그렇잖아. 지금 기사 내용에 보면 그 지역이 장 전 의원이 실세이기 때문에 이거를 공론화해서 이렇게 고소하는 것도 힘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마음공부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기 마음을 모르니까. 실세 아니라 실세 할아버지라도 용감하게 얘기해야 돼. 그 피해자 여자분이 고소하고 얘기했어야 된다고. 그래야 아 내가 권력 있고 돈 있고 강자 입내하면서 가해자를 안 해. 모든 국민이 강자가 제일 잘못했지. 장제훈 의원이. 그리고 장제훈 의원뿐이야? 뭐 서울시장부터 시작해서 한두 놈이냐고. 이거랑 정말. 비슷한 사건이 사실 안희정 지사. 안희정 지사도 그렇고 모든 남자들 권력 있는 남자들 강자들은 제일 먼저 갖고 싶은 게 여자겠지. 돈 가졌지 지위 가졌지. 그 여자들이 또 좋아하고 좀 따르면 갖고 싶겠지. 우리 국민이 마음 공부를 해야 약자가 아무리 약자라도 그건 가짜인 마음이다 하면서 소리를 내요. 그래야 강자한테 현실에서 안 당해. 약자 마음을 진짜인 줄 알고 그 마음에 끌려가서 소리를 못 내고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현실에서 이런 약자 피해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강자들은 가해자 해도 괜찮구나 이러면서 계속해요. 그래서 장제훈 의원이나 안희정 뭐 또 예전에 서울시장 박원순 이런 분들 문제 있지.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강자 지위를 이용해서 가해자 한 거. 하지만 그 가해자 너는 가해자라고 신고해주고 혼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면 사회 전반을 거쳐서 나는 엄청 많다고 봐. 장제훈 의원 같은 사람이. 위계에 의해서. 교수들도 예전에 보면 목사들도 뭐 어떤 단체의 장들 남자가 있을 때 꼭 여자를 건드리잖아. 근데 그 건드릴 때 피해자 여자들이 어때? 두려워서 자기 약자 마음 올라오면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얘기를 안 해. 신고도 안 하고 주변에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따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자기 자신도 수치 주는 거고 상대도 계속 그 짓을 하게 만들어.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잖아. 그래서 JMS 같은 경우에 용기 있게 신고한 그 홍콩의 그 여배우 같은 경우 자기 얼굴 까고 나 이렇게 성폭행 당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렇게 하는 게.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다른 제2, 제3의 피해자를 막으려고. 가장 좋은 건 나라에서 마음 공부를 아예 국가 과목으로 채택을 해서 어릴 때부터 배우면 자기의 약자 마음이
또는 자기의 강자 마음이 마음일 뿐이지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약자는 강자한테 그렇게 억울하게 당하면 가만히 있지 않고 이 마음에 끌려가지 않고 고발하거나 얘기하거나 주변에 알리게 되고 강자 마음을 올라오는 사람들도 그 강자 마음이 가짜인 걸 알고 그거가 진짜인 줄 알고 남을 막 지배하고 아랫사람 이런 일이 사라지는 거야. 근데 그 마음을 모르니까 우리 국민이 내가 강자 마음 올라오면 나는 진짜 강자야. 그래서 이런 일을 저질러. 장제원 의원도 본인이 강자라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했던 거야. 그 여자 마음은 버리고 내 마음밖에 없어. 그랬다가 10년 후지만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거야. 상대 마음을 무시하고 마음을 쓰면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와요. 그 여자 피해자인 그분도 자기 약자 마음이 가짜인 줄 알고 자기가 읍소를 하거나 자기가 반항을 하거나 고발하거나 했어야 되거든. 저항했어야 되거든. 근데 저항하지를 않고 바로 그 약자 마음이 진짜인 줄 알고 끌려가서 참았어. 그러다 이제 10년 넘게 얼마나 마음고생했겠어요. 자기 자신을 피해자로 만든 거지. 이런 비슷한 케이스에서 보면 여자분들이 진짜 그 당시에는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약자 마음 올라오니까. 상대가 강자 마음 쓰니까. 이게 다 가짜인데. 강자 마음, 약자 마음은 이래서 났어. 더러운 새끼들아. 그거 왜 남녀 관계에서 그걸 쓰는데. 일은 일이고 사적인 남녀는 사적인 남녀의 마음인데 그것까지 다 침해가 되는 거야. 마음을 모르니까 절도 있게 쓰지를 못하는 거지. 자기가 윗상관이면 일하는 거 잘못하면 혼내키고 이것까지 맞지. 근데 여자로 몸 바쳐야 될 의무가 있나? 그것까지 강자로 지배하려고 하게? 그건 안 되는 거지. 그 사이비 종교 집단이나 이 권력이 집중되는 곳 이런 곳에서는 늘 이런 강자 약자 간에 사이비 교주 같은 경우는 아주 심하고 그건 종교의 틀 안에서 사람들이 쉬쉬하니까 내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있다고 봐. 다 털어야 된다고 봐. 모든 권력이 있고 굉장히 돈이 있고 이런 남자들 한 번씩은 다 일으키지 않았어? 하다못해 그 사람도 예전에 뭐 성매매인가 뭐 항상 성에 대한 욕구가 올라오는 거예요. 남자들은 강자가 딱 되면. 그래서 그 성에 대한 욕구를 성매매는 뭐 그럴 수 있지. 그건 돈 주고 하는 거니까. 하지만 강제로 아랫사람을 그렇게 성폭행 추행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 장제원 의원이 분명히 안희정 지사 사건 때는 참 수행비서의 얘기를 듣고 있자니 안 지사는 참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참 내로남불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모든 정치인이 내로남불하지. 마음 공부 안 한 모든 사람은 이렇게 내로남불하는 거야. 자기가 머리로 하는 게 아니거든. 그 성폭행을 하거나 이럴 때 머리로 이게 맞다고 해서 하겠어? 아니야. 그 빼앗고 싶은 성을 빼앗고 싶은 수치빙이가 딱 올라와요. 그 놈이 하는 거야. 절대 못 이겨. 그 놈을. 머리로 이길 수가 없어. 에너지니까. 그러니까 안희정 전 지사가 할 때도 그분도 머리로 한 게 아니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걸? 근데 내 머리로 말을 듣나? 마음이 말을 안 들어요. 신병, 무당이 앓는 신병과 같아. 신병이 아파 죽겠는데 병원 가도 모르잖아. 그치? 아프게 하는 놈이 있어 말 안 들으면. 그래서 말을 들어야 돼. 상기도를 좀 해주시고 점을 치고 무당짓을 해야 가만히 있는 놈이 있거든. 그 놈을 내가 머리로 어떻게 이기나. 근데 그 놈이 그렇게 있는 거야. 성비위로. 그래서 그 사이비 교주나 사람들한테 안전하게 뺏을 수 있다고 느끼면 그게 심해지고 이런 분들도 그 남자들 돈 있고 내가 강자라는 마음이 올라오면 이 성비위가 올라오면 하는데 남의 건 보여. 남이 잘못한 거는. 하지만 자기가 올라오면 쓸려가요. 그래서 모든 정치인이 내로남불하고 사람들이 내로남불하는 거야. 마음이 아무 힘이 없고 그냥 느낌인 줄 아시는 분이 있어. 그 에너지예요. 끌려가요. 마음을 이길 존재는 없어요. 마음이 그래서 무서운 거야. 내 마음이 올라와서 거기에 끌려가서 여러분 그런 적 없어? 우리 구독자님들 있을걸?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하고 있어. 눈 떠보니까 자기 엄마를 막 찔렀대잖아. 이게 전부 빙의예요. 눈 떠보니까 토막살인해서 가방에 담아서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야. 눈이 이렇게 삥 가잖아요. 그게 안 보이나 몰라? 금쪽이 보면 아이들도 그 빙의가 올라오면 눈이 이렇게 삥 가잖아요. 그게 안 보이는 거야.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도. 왜냐하면 마음의 존재를 인정 안 하니까. 그게 에너지고 괴 생명체가 내 안에 살고 있다는 걸 인정을 안 해. 비과학적이라고. 비과학적인 게 아니라 과학이 못 밝힌 거죠. 아직도. 양자역학이나 양자물리학은 밝혔어. 이미 의식이 이 온 우주가 의식이란 걸 밝히고 그 의식의 힘은 어마어마하다는 거. 의식으로 이 세상을 만들 정도니까 절대 못 이기거든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해서 자기의 그 수치빙이
자기의 그 가해자 마음, 피해자 마음이 가짜라는 거, 그 강자약자 가짜라는 걸 알아야 안 끌려가고 그 당시에 딱 제압을 하는데 그걸 못하니까 날마다 반복이 되는 거예요. 성폭행, 성추행 사건에서 여자분들이 이런 약자 마음을 분리 못하는 경우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지.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가해자한 거 인정 안 하잖아. 안희정이만 뭐라고 하고 자기는 괜찮다고 하잖아. 그래서 마음을 모르는 분들은 앞으로 지도자 하면 안 돼. 마음을 몰라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자기와 자기 측근들. 야, 나는 정말 법정에 나와서 앉아있는데 죽이고 싶더만. 왜? 나 같으면 죽고 싶을 것 같아. 내가 잘못해서 내 밑에 군인들하고 그 아랫사람들 불쌍하지 않아? 다 식솔이 딸려 있는데 그 곽정군인가 그 사람은 막 너무 괴로워서 울더라고. 그 아랫사람들 다 막 옷 벗고 자기 때문에 몇 명이 다쳐. 그치? 그거 보면서 가슴 아파야 되는데 저밖에 없더만. 응? 저밖에 없다고 자기 책임 계속 발뺌하면서 남한테 미루고 아랫사람을 윽박지르면서 야 그런 게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올라와. 가해자지. 자기 마음을 모르는 가해자. 마음을 모를 때 가해자가 되는 거야. 장제원도 똑같아. 내 마음은 어떻게? 그러면 그 여자 마음은 네가 알았니? 정말 내가 모든 그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위에 있다는 그 남자 지도자들 물론 여자도 그렇죠. 자기가 강자라고 생각해서 남의 마음 이해 안 해줄 때 이런 가해자 무서운 가해자가 되는 거야. 우리 국민은 남의 입장을 이해 안 해주고 마음을 모르는 사람을 지도자로 뽑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일수록 약자 열등이 계집착을 쓰는 가해자예요. 그래도 남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합리적인 사람 말이 소통이 되네. 그러면 그나마 마음을 아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말하는 정치인들은 다 그나마 마음을 좀 아는 정치인. 한동훈 대표가 내가 보기에는 집착이 세고 열등이 약자가 세. 그래도 그분은 소통은 되잖아. 합리적이잖아. 그치? 그 김문수나 유인촌 또 저쪽에 진보 쪽에도 국회의원 우원식이라든가 아니면 김부겸 이런 분들은 에너지는 약하지만 양심은 있는 분이야. 양심은 있고 소통이 돼서 남의 마음도 이해하면서 하나가 빠졌지. 에너지가 세야 돼요. 플러스 에너지가.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의 문제가 뭐냐. 에너지가 센데 가해자로 가버렸어. 세면 뭐해. 에너지가 세면 맑은 정신이 아니야. 내가 다 가졌자고 막 빼서 친윤계 의원들 한 사람도 제대로 박힌 눈가리가 없네. 저는 얼굴을 보고 판단해요. 얼굴이 벌써 달라요. 약자는 그리고 빙의가 뜨고 흐릿해. 눈동자도 멍청하고. 근데 똘똘할 때 제정신일 때 얼굴과 다르지. 근데 친윤계 의원들이 전부 그게 자기 마음 모르고 그러니까 상대 마음 이해 안 해주고 자기도 모르게 가해하는 거야. 그래놓고 남이 가해자인 거 보이는데 자기는 안 보이는 거죠. 문제 있는 거야. 그런 분들을 윗사람으로 뽑아놓으면 성을 빼앗든 돈을 빼앗든 뭘 빼앗어. 그리고 자기 이기심으로 자기만 자기 안위만 위해서 그러면서 가식을 떨어. 근데 그 가식에 속아 넘어가는 게 난 이상하네. 장제원 의원의 가식이 안 보여? 보이잖아요. 게다가 자신의 아들도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는 아들을 서로 감싸주는. 그러니까 정치인 중에 자식 교육 똑바로 못 시킨 사람은 어차피 부전자전이고 모전여전이야. 하면 안 되지 정치를. 똑같은 의식이야. 그리고 그걸 잘못됐다고 훈계는커녕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 아들도. 아버지가 그런 성폭행 이런 거로 무리일으키면 나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할 텐데 너무 자랑스러워. 부끄러움을 모르고. 이게 우리 국민의 우리나라의 현 주소예요. 개수치 똥통이야. 수치스러운 일을 저지르고 국민 앞에 죄송합니다. 수치스럽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없네. 이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 억울하다. 음모다. 이재명 대표 억울하다. 사법 리스크다. 윤 대통령 억울하다. 우리 부인 순진한데 좌파가 공격했다. 억울하지 않은 정치인 있으면 나와봐. 다 억울하고 자기 거는 못 봐. 그리고 남만 내로남불해. 왜 빙의가 하니까 수치빙의. 그 마음을 공부를 안 하니까 그 마음한테 희생당해서 그 에너지가 올라오면 끌려가서 자기는 해놓고 남은 보여. 남이 해놓은 건. 자기는 감싸기에 급급하고. 이래서 제가 마음 공부가 국책 사업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나온 거예요. 반드시 할 거야. 이 지랄 수치 개똥통이야. 내가 광화문 가보고 학을 뛰었어. 그런 대통령 지키겠다고. 아래 부하들을 위해서 울 줄도 몰라. 자기만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협박을 하면서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하는데 죽이고 싶네 정말. 그 무슨 그나마 요번에 보니까 홍장원인가 그 차장. 그 사람 같은 마인드 해야 돼. 진실하고 솔직하고 나라 위해 주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 하는 게 낫지. 국민은 똑바로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지도자감인지. 그런 사람을 갖다가
구하겠다고. 구해서 제2의 비상계엄하고 또 부인 감싸고 돌면서 아랫사람들 저렇게 엉뚱한 명령 내려서 고생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거기다 외세를 왜 끌어들이고. 그게 전부 약자가 하는 짓이야. 성조기는 왜 들고 우리나라에서. 응? 이게 자기 약자 강자 마음을 가짜인 줄 모르고 끌려가니까 약자는 피해자가 되고 강자는 가해자 노릇하는 거야. 멋진 강자를 해서 아랫사람 딱 지켜주고 그 여직원이 무슨 일 있으면 아우 저기 의원님 저 좀 구해줘 이렇게 하게 만들어야지. 의원님 보면 무서워. 성폭행하니까. 이게 정상이야? 네. 어? 그리고 자기 약자 마음 가짜인 줄 알고 딱 그때 고발하고 그랬어야 이런 정치인이 발을 못 붙이지. 10년 동안 그래 자기 마음고생하고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그런 의식을 가졌으니까 대통령을 젓가락질로 만들어서 약자한테 강한 사람일수록 강자한테 어떨까요? 약해요. 그래갖고 우리의 대통령님 이 지랄을 떨어서 지금 나라를 이렇게 개수치 똥통으로 만든 거예요. 국민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수치 떨지 마시고 정치인들의 수치를 정확히 봐야 돼. 뭐 보수 진보 좌파 우파 따질 거 없어요. 개수치 떨고 마음 모르는 것들은 다 퇴출하지 않으면 다시 또 고생하게 돼 앞으로.